그리고 오늘 오전에 예고된 일정이 또 하나 있어요. 네. 윤상현, 김민전 두 사람이 저 접견이요. 예 네. 윤석열 면회 간다고 하던데. 알현이죠, 알현. 알현. 네. 이유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예. 며칠 전에 이제 아련했던 1팀이 있고 지금 2팀이 또 있는 거죠. 아마 줄줄이 있을 겁니다. 뭐 28명 정도가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네, 면면이 이제 우리가 딱 그 얼굴만 이름만 이렇게 생각해도 예.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죠. 예. 자, 이분들의 관심은 이미 당권에 가 있습니다. 당권. 네, 어게인 2017 업그레이드 버전 제가 네. 누차 강조드리지만 그렇게 정말 박살이 나고도 반성이나 어떤 성찰은 없다. 그러면 남는 것은 현상에 대한 집착. 그래서 어떤 자리가 있지 우리에게 대권 쉽지 않은데 그 뒤에 당권. 네. 그러면 지지층 그게 얼마가 됐든 선명한 지지층에게 기대서 간다. 그렇게 보면 정말 이걸 좀 향후 흘러갈 모습들을 예측해 보면 윤석열 신당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진짜 합리적인 보수들이 국민의힘을 유지를 한다라든지 네. 한다 그러면 윤석열 신당이 나올 수 있고 거꾸로 윤석열 신당. 거꾸로 지금대로 흘러가면 예. 국민의힘이 쪼개져서 대선 이후에 새로운 당이 나올 수 있겠죠. 대선까지는 너무 아마 조기 대선이 펼쳐진다면 너무 촉박하니까 네. 신당은 어렵겠지만 또다시 분화의 과정을 거칠 수는 있겠죠. 사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대선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면은 이 극우표까지 안 되니까 어차피 중도 경략 공략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런 스탠스로 공략이 안 되잖아요. 네, 네. 어차피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네, 네. 윤석열 그 표라도 극우표라도 좀 가지고 가겠다 이런 전략적인 판단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대선과 당권에 이제 직결이 돼 있는데요. 제가 예언 하나 드리면 네. 뭐 제가 무슨 최고의 그 뭐 여론조사 이런 것들 전문가는 아니지만 룰에 대해서 국민의힘 룰이 최종 룰은 5대5거든요. 네. 그러면 2022년 대선을 보면 세 차례 예선전이 있었어요. 9월, 10월, 11월 이렇게 세 차례가 있었는데 만약에 뭐 벚꽃 대선이든 장미 대선이든 한 차례밖에 시간이 없겠죠. 그럼 그렇죠. 60일 이내에 치러야 되니까 예선전 하고 바로 본선이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 한 차례 예선에서 룰은 5대5 이상을 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걸 바꿀 만한 여유가 참 쉽지 않을 겁니다. 네. 5대5로 가면 제가 단언컨대 김문수 씨가 후보가 됩니다. 자기는 안 한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출마를 안 한다면 모르지만 예. 출마를 한다 그러면 지금 다들 이제 말꼬리를 감췄죠. 갑자기 서울구치소에서 경로했다. 그놈의 경로는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저 대선 캠프부터 집권 네. 이후까지 지금까지 경로했다 하니까 다들 꼬리를 감추고 뭐 당원과 국민과 뭐 예의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뒤로는 전부 지금 뭐 홍, 오, 이 뭐 등등등 다 네. 지금 대선을 얘기하고 있죠. 아하. 안 한다면 뭐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한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의 룰에서는 틀림없이 김으로 갑니다. 김문수로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다. 예.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들 많이 발표됐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거의 더블 스코어 가까이 벌어져 있어요. 상당수가.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윤이 상당수 찾아오는 당시 한남동에서 일종의 철벽 방어 체포되기 네. 전에 예. 한 유세화시키고. 10여 명 이상의 고문들을 만나고 당의 주요 인사들을 불러서 만나고 했는데 그건 정확히 제보를 받았어요. 직접 동석한 분도 있습니다. 그때 이 윤이 그 얘기를 한 거죠. 후계로 김문수를 꼽은 거죠. 조기 대선 없단데 만약 있다면 김문수다 이런 걸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 영향도 있을 것이고요. 네. 룰에 답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국민도요. 5대5로 했을 때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다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국힘 지지자들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되죠. 거꾸로 역선택 방지 조항을 안 넣죠. 네. 그러면 민주당이나 이 중도나 다른 분들이 거꾸로 김문수를 후보. 또 선택을 하죠. 자, 어떻게 해도 지금 룰에 있어서는 예. 이대로 김문수 씨가 출마한다면 김문수 씨가 후보다. 네. 그러니까 대선과 당권까지를 다 자기 세력들이 가져간다라는 확신을 하고 아련을 갑니다. 아련을 가고 있다.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도 자신은 뭐 뜻이 없다, 대선 뜻이 없다라고 했지만 네. 지금 윤석열 파면 전이기 때문에 탄핵 인용 선고 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탄핵이 인용이 된다 그러면은 조기 네. 대선인데 그때 네. 김문수 장관은 제가 볼 때는 말을 바꾼다.
분명히 이걸 잘못된 파면 결정이고 탄핵 인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서기 위해서 제가 나서겠습니다. 하나만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거꾸로 때는. 저희가 그럼 볼까요? 예. 여론조사가 뭐 조작이다 아니다 뭐 맞다 틀리다 다 떠나서요. 네. 대한민국에서 이제까지 여론조사 1등 했는데 출마 안 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렇네요. 지금 우리 대선을 돌이켜 보면은 대선 주자들 면면을 보면은 출마를 왜 했느냐? 다 여론조사에 영향을 받고. 제가 이 말씀 이 자리에서 많이 드렸을 거예요. 네. 국민의힘 가치 철학이 없기 때문에 현상이에요. 그냥 여론조사 1등 나오는 사람이 후보예요. 그냥 그거는 대주주의 답이 있다. 대주주는 TK, PK다. 현재로서는 가치 철학이 투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길 수 있는 그 누구든 용병이든 누구든 저쪽에 있던 네. 사람이든 데리고 온다. 대릴사위든 네, 업둥이든 네. 제가 업둥이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둥이. 대릴사위가 됐든 업둥이가 네. 됐든 누구든 좋습니다. 이분들은 아하. 가치 철학 관계 없습니다. 그래요. 네. 자, 한번 뭐 지켜보도록 하고 일단은 이 보수 진영, 이른바 이제 보수 진영 쪽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1위를 달리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죠. 지켜보고요. 네. 자, 명태균 이제 게이트 네, 이게 네. 조금씩 이제 수면 위로 이제 올라오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김건희 특검이 아니라 명태균 특검 네, 이거 네. 추진하겠다. 당연합니다. 이런 네.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명태균 쪽에서는 황금폰 뭐 특검을 좀 해달라 이런 요청도 직간접적으로 나오고 있고 네. 이건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우선 제가 이제 2024년 12월 3일 네. 내란 비상계엄이 일어나고 그날은 정신이 없어서 이제 새벽까지 뜬 눈으로 저도 이제 막 아내랑 정말 뭐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네. 그 다음 날 정신 차리고 12월 4일 새벽에 제가 굿모닝 충청 기자분이 전화가 오셨길래 거기서 인터뷰를 했죠. 이번 비상계엄 내란은 100% 명태균 게이트와 직결된다. 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본 창원지검과 지금의 창원지검 정말 실망스럽죠. 자, 다시 지금 밝혀진 것과 해서 한번 시계열로 시간순으로 주요한 거 몇 가지만 한번 포인트를 짚어보죠. 11월 4일에 수사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네. 창원지검 거 지금 많이 오픈됐죠. 뉴스타파가 공개한 거. 그때 이제 PC 포렌식 280개 참 묘하죠. 그 280개에 명태균, 김건희, 명태균, 윤석열 것만 포렌식을 해서 발표를 한 거죠. 수사보고서를. 그럼 이상하잖아요. 거기에는 명태균, 이준석, 명태균, 홍준표, 명태균, 오세훈 등등도 있는데 왜 그러면 명태균, 윤석열, 명태균, 김건희 것만 먼저 해서 수사보고서가 됐을까? 다급했다는 거죠. 본인들과 관련된 것이 뭐가 있는지가 제일 급했다는 거죠. 아. 그럼 그 수사보고서 누구도 보고했다, 보고받았다 소리 안 하지만 제가 대통령 모셔본 경험으로 보면 네. 당연히 대검 통해서 민정수석 통해서 보고됩니다. 그게 이제까지의 상례였어요. 뭐 이 정권은 안 했다고 하니까 뭐 그거는 다시 이제 체크해 볼 일이지만 네. 11월 7일 날 뜬금없이 대국민 담화를 합니다. 거기서 불을 질렀죠. 나는 명태균과 2021년 11월 5일 이후에 연락한 적도 없고 뭐 없다. 그리고 불법적인 걸 그 사람하고 한 일이 없다. 창원지검이 큰일 났습니다. 가이드라인이 팍 쳐졌어요. 아니 현직 대통령이 자기가 불법적인 걸 단 한 개도 없다고 딱 쳤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그러면서 이제 명태균 씨를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전자레인지에 넣고 폭파해라 뭐 기타 뭐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명태균 씨 주장이죠. 예. 회유를 했다는 뭐 아직 뭐 입증은 안 됐지만 뭐 예, 저는 주장. 당연히 개연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아하. 11월 21일 저 조사 받았습니다. 예. 자료 왕창 저도 냈습니다. 그리고 뭐 장동아 씨니 뭐니 쭉 줄줄이 조사 받았습니다. 명태균 씨 가까이 있는 분들, 친했던 분들 등등 조사 받았습니다. 2022년 12월 2일 날이 네. 강혜경 씨가 포렌식한 그 PC 돌려달라 가환부 신청을 했어요. 이거 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강혜경 씨 변호인이 민간 포렌식도 하겠죠? 그럼 이거 더 나오겠죠? 그렇죠. 큰일 났다. 그렇죠. 12월 2일이 명태균 씨 구속기간 만료고 12월 3일이 기소하는 날이에요. 자, 명태균 씨가 근데 12월 2일 날 변호인이 이거 뭐 황금폰을 민주당에도 줄 수 있고 시민단체에도 줄 수 있고 네. 난리가 났죠. 아. 12월 3일 버튼을 안 누를 수가 없었다. 11시에 키르기스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는데도 눌렀다. 다급했다. 명태균 게이트와 100% 관련 있다. 그중에 관련 있는 거는 법률적 행동도 있을 것이고 충성 보셨죠? 충성. 충성. 네, 김건희의 냅충성. 그 메시지. 이런 창피한 내용들도 아하.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게 다 공개가 되고 네.
그야말로 그게 만약에 정말로 민주당에 넘어가가지고 네. 공개가 되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네, 뭐 아마 저는 그래서 싹 다 잡아들여 이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극단적인 방법 음. 아니고선 물론 극단적인 방법을 길게 준비했습니다. 근데 극단적인 방법 아니고선 이걸 덮을 길이 없다. 하필 그때였냐. 네. 그 외교적인 일까지 일정도 그렇죠. 있었는데 그 다음 날도 일정이 있었다니까요. 그날 일정. 그런데 얼마나 김용현 황당했을까. 장관이 이제 예.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11월 9일 날 뭐뭐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제가 21일 날 조사를 받았거든요. 24일 날 특단의 대책 아니면 안 되겠다는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명태균도 그렇습니다. 언급하면서 제가 자료를 왕창 제출한 건 11월 22일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이제 조여오는 명태균 게이트, 이른바 황금폰, PC의 그런 내용들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주저할 수 없다. 일단 준비는 해왔지만 네. 이때다라고 네. 발작 버튼이 눌러졌다. 네, 그때 제가 그게, 예를 그게 들어서 설득력이 있네요. 말씀드리고 이제 제출한 거 중에서 한 번도 그 내용을 말씀 안 드렸었는데 네. 김건희 씨 예를 들어 공천 개입하면 되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조사를 했습니다. 김건희 김건희 씨가 공천에 개입하면 되는 거냐? 당연히 검사님들도 그에 대해서 안 되는 거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질의하고 응답하고 아, 하는 것들을 쭉 했죠. 그러면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 것들이 오픈이 됐을 때 문제점은 다 그렇죠. 윤 김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급하고 절박했겠죠. 음, 물론 전체 수백 개 중에 그게 한 가지겠지만 얼마나 많은 자기들이 깨름칙한 일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네. 자, 명태균은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정치 세대 교체가 될 거다. 네. 황금폰 이게 다 공개가 되고 수사가 되고 특검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그 말은 뭐냐면은 이 황금폰에 남아 있을 걸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쪽 인사들 다 네. 날아간다. 그렇죠. 예? 다 예. 날아간다. 그러면서 이제 세대 교체의 주인공으로 아마 이준석 전 대표 지금 의원을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옥매화 뭐 여러 가지 옥매화도 심고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뭐 누가 얘기를 하기를 폰 내용에 보면 그보다 뭐 다른 것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이번 달에 많이 오픈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한번 그건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명태균 씨가 이제 제가 느끼기에 이 시간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 구속될 때까지도 이준석 의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준석 의원도 지금까지 명태균 씨에 대해서 나쁜 얘기 한 마디도 없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명태균 씨도 나쁜 얘기 없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의 움직임들 면회하고 하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심경이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명태균 씨가 명시적으로 말했다고 전해진 걸 보면 네. 이재명 대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하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아마 세대 교체라는 말 속에 그게 있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이분이 심경에 굉장히 그거에 대한 어떤 자기 예지력, 예측력에 대한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누구누구도 가서 면회했다 어떤 얘기를 한다라는 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의원님들 면회 사항과 이런 것들을 보면 네. 더구나 이제 이준석 의원은 지금 허은하 대표랑 또 뭐 소송 관계까지 예, 갈등이 얽혀서 있습니다. 개혁신당이. 집안 내에 불을 끄는데 바쁘잖아요. 네. 그런 거랑 맞추어서 본다면 나중에 세대 교체가 되겠죠. 나중에 세월 지나면. 그래요. 그래서 명태균이 하는 얘기가 전해진 바 들어보면은 제일 먼저 이제 구치소 자신 옆방에 들어올 사람이 오세훈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굉장히 오세훈, 홍준표 두 사람에 대한 그런 반감, 그런 뭐 억울함, 뭐 그다음에 분노 이런 걸 많이 표출한다고 그래요. 근데 저 갑자기 또 예. 궁금해졌는데 고소장은 써놨습니다 하고 피식 웃으면서 답변하셨잖아요. 고소했대요. 오세훈 진짜. 명태균 씨에 대해서 의견서를 냈다고 냈다고 하더라고요. 의견서는 예, 뭐 의견서를 내서 아니 고소장 아니고 수사를 의견서는 빨리. 뭐예요? 모르겠습니다. 아니 본인이 고소하면 되지 뭘 의견서를 내요? 오세훈 시장도 변호사 출신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게 맞냐? 뭐 홍준표 시장은 계속해서 SNS 통해 가지고 뭐라고 뭐 나는 관계 없다 이런 얘기 계속 하긴 하던데. 뭐 홍준표 씨는 이제 그 네. 아들 이야기 또 아들의 친구라고 하는 최모 씨의 이야기 등등 최모 씨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강력히 부인하면서 이거 명단을 본인이 준 거 아니냐 했을 때 굉장히 그 네.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 기자 그걸 통한 기자분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뭐 여러 너무나 많이 얻어 걸려 있어서 박모 씨 뭐 측근이라고 하는 등등 많이 걸려 있어서 그 정상적으로 명태균 게이트가 조사만 이루어지면 네. 저절로 세대 교체가 된다. 맞습니다. 세대 교체가 된다는 건 맞을 수밖에 없다. 네네. 홍준표 시장이 어제 올린 글을 보니까 민주당이 나를 잡으려고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하네요. 한번 해보세요.
사기꾼이 감옥에 가서도 민주당과 짜고 발악하지만 아무리 조사해도 나오는 것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홍 있습니다. 시장님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있죠. 예. 뭐 대부분의 정치인이 다 비슷하지만 온 우주를 항상 자기 중심으로 돌리죠. 민주당에서 무슨 의미가 있고 얼마나 저희가 가치가 있다고 저분을 잡기 위해서 그 명태균 게이트라고 합니까? 네. 항상 뭐 착각은 다 자유지만 이제 더 이상 흘러간 물, 흘러간 노래 듣고 싶지 않다. 장강, 후랑, 추전낭 유명한 말이잖아요. 앞물이 끌고 가지 않으면 뒷물이 억지로 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분들도 한때는 젊은 소장파라고 한때가 있었죠. 그 장강, 후랑, 추전낭 앞물이 안 끌고 가면 뒷물이 밀고 간다. 그런데 그 뒷물도 곧 헛물이 된다. 유명한 네. 말이죠. 저분들도 한때는 뒷물이었는데 이제 헛물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쇠물한테 제발 넘겨주고 이상한 헛소리 그만 작작하시고 제발 국민들에게 아름다운 어떤 정치의 모습 이런 거 보이는 그런 날이 지금 오기를 자기들이 먼저 나 후배들 후진 양성하겠다. 네. 멋지게 나 후배들 부끄러워서 내 정계 은퇴하고 마시다 정경숙 뭐 우리 이렇게 알고 있는 많은 기관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후배들 한번 양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한번 멋있게 못 나갑니까? 그래서 지금은 대선을 조기 대선 가능성이 큰 이런 상황에서 조기 대선 앞두고 뭐 오세훈, 홍준표 또 여러 뭐 이준석도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을 했고 이미 뭐 홍대 앞에서 한 거죠. 예,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라는 네. 얘기를 하면서 40대 기수론을 들고 왔는데 명태균 게이트로 인해서 이 보수 주자들이 어떻게 될지 네. 이거는 정말 한치 앞을 볼 수가 없다라고 보시는 뭐 지금까지 사실은 이제 PC 포렌식해서 나온 네. 것만으로도 PC 포렌식에 이제 묘한 공통점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빨 빠진 게 많아요. 중간 날짜들이. 그래 그 가운데에는 이제 명태균 씨한테 불리한 것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한테 불리하거나 또는 그런 거는 이제 캡처를 안 한 거겠죠. 그리고 본인이 무기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캡처가 됐겠죠. 상식적으로 추론해 보면. 네. 그런데 지금 PC 포렌식만으로도 아직 창원지검에서 오픈을 안 해서 그렇지 세대 교체가 저절로 될 겁니다. 세대 교체가 그런데 그보다 한 예를 들어 그게 10이라고 그러면 90쯤 되는 네. 그 소위 황금폰 어떻겠습니까? 지금 황금폰 중에 한두 가지 사실만 겉으로 오픈되는데도 막 그렇죠. 예? 그렇죠. 아마 이 진짜 비상계엄 내란이 워낙에 이 하늘을 뒤흔들어서 우리 충격이 커서 그렇지 각각 하나하나 냅 충성 하나만으로도 탄핵에 가까이 가는 사유 아닙니까? 그게? 그래요. 이 아직 뭐 시작도 안 됐다. 명태균 네. 게이트는 시작 안 열리지도 됐습니다. 않았다. 맞습니다. 황금폰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이게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바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검찰도 지금 수사를 사실은 제대로 안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뭐 나오는 게 없으니까 네, 네. 검찰도 아마 뭐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네. 지금 뭐 미적거리고 가이드라인 줬던 사람이 만약에 파면이 된다 그러면 네, 네. 검찰도 달라질 것이고 농담드리면 예. 아마 이제 창원지검에서는 이 내란이 나면서 속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죠. 한 네. 박자 우리가 쉬어가도 되는 건 온통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다는 걸 아니까. 그렇죠. 지금은 예. 그래서 사실은 실체적 진실의 그 규명이 더 지연된 정의가 되는 그런 느낌이 많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는 그 지연된 거가 어떤 사유에 의했든 내란 탄핵 국면 때문에 그랬든 뭐든 간에 네. 거꾸로 불신을 스스로 자초한 거잖아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건데 음. 이거대로 수사해서 계속 발표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못 믿게 되니까 결국은 특검밖에 없다. 국민적 결론은 그렇게 나오는 거죠. 국민적 결론은 이미 특검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피할 수 더군다나 없다. 김건희 특검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명태균 특검이다. 이퀄이다. 그렇죠. 예. 그런데 계속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빼고 그럼 명태균 특검으로 가보자. 아하. 당연한 수순 결과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